송원재 국장과 함께하는 C12B, C12B 지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좀 시간을 많이 들었습니다. 썼습니다. 예. 오늘도 일들이 많았습니다. 네. 뭐 제가 논평을 대체로 했기 때문에 좀 몇 가지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좀 궁금한 점들을 좀 질문 드릴게요. 예. 김종인이가 뭐 사의 표명을 번복을 한 겁니까? 아니면은 처음부터 사퇴한 적이 없는데 그 선대위 대변인이 잘못 발언을 한 겁니까? 임태희 본부장의 착각으로 보입니다. 임태희. 예, 그 임태희는 2시간 시간 갭이 있었는데 김종인이 직계 그 쫄개잖아. 근데 사실은 예. 이렇게 이제 총괄 사의를 표명할 때는 네. 총괄 선대위원장도 같이 사의를 표명하는 게 맞습니다. 네, 원래 그게 그러니까 이 후보에게 이제 재신임을 묻는 거죠. 이렇게 다 하는 것이 맞는데 굳이 이제 이걸 바로 잡자라고 한 것은 이준석 대표가 이걸 바로 잡자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어요. 기자들을 네. 대상으로. 뭐 그런 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예를 보면 착각에 의해서 뭐 기자들에게 발표가 됐는데 그게 되돌리질 못해서 굳어지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뭐 굳이 돌리지 않아도 별 큰 문제는 없었는데 이게 착오였다라고 하면서 바로 잡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인 모양은 재신임을 묻는 모양은 굳이 그 김종인 위원장을 뺄 이유는 없었죠. 지금 김종인이하고 이준석이 둘이만 지금 자리 안 내놓겠다고 버티고 있는 거죠? 이준석 대표의 말은 권성동 사무총장도 지금 사퇴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럼 뭐 권성동이야 뭐 필요하면 지금이라도 사퇴하면 되지. 그렇죠. 예. 본부장직은 사퇴를 하는 거고요. 예. 예. 지금 이준석이는 당대표 뻘건 쥐고 가겠다는 거고 김종인이는 총괄선대위원장 자리 그대로 갖고 가겠다는 거죠. 그런데 뭐 그러면 개편안을 김종인이 말에 따르면 자기가 다 개편안을 갖고 이제 윤석열 후보한테 보고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이거 좀 미리 얘기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한마디 좀 떨떠름한 말을 했다까지 김종인이가 기자들한테 얘기했죠. 두 가지로 보입니다. 하나는 김종인 위원장이 자기 주도적으로 이번 이 개편을 하겠다라는 의사 표시고 폼 잡은 거지. 폼 잡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금 400명 가까이 선대위에 모여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계속 어제 아래까지만 해도 이 구조조정은 없다. 네.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을 악의적 공격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윤석열 후보의 어떤 인간적인 리더십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부분에 부담을 좀 들어주자라고 하는 의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김종인이가 선대위 개편을 주도하는 겁니까? 아니면 윤석열 후보가 주도하는 겁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주도하고 윤석열 후보가 마지막 최종 추인하는 구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네. 보입니다. 사실은 지난 토요일, 일요일도 김종인 위원장과 윤석열 후보는 계속 만났습니다. 네. 거의 하루 종일 같이 있었어요. 행사도 네. 있었고. 이것과 관련해서 논의를 했을 것이다 라고 짐작이 되는 부분이고요. 네. 일정 부분, 전체는 아니겠지만 또 어제 말씀하신 대로 권성동 사무총장이 윤석열 후보에게 그 본부장들이 사퇴하는 부분을 사전 보고를 했어요. 네. 이런 이야기들로 비춰봐서 김종인 위원장이 대략의 이 그림을 윤석열 후보와 공유하지 않았느냐. 윤석열 후보의 전체적인 허락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전 그건 있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선대위를 개편하자 하는 데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도 사전에 교감이 있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저렇게까지는 사전 보고가 안 됐다. 알겠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윤석열 후보가 어디죠? 그래서 행사가 끝나고 난 뒤에 상당히 조금은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네. 그다음에 기자들에게 한 말이 지금부터 모든 걸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멘트는 날립니다. 네. 이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자세한 건 몰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지금 국민의힘의 이준석이는 대표직 물러나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준석이 빼고 나머지 전원은 지금 백의종군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김기현부터 물러났는데 원내대표에서 그 최고위원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최고위원들은 현재 사퇴 부분을 의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네. 뭐 의논을 그건 했다면 당직 아닌가? 김재원 최고위원이 한번 이야기했던 적은 있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이준석 대표가 뭐 김재원 최고위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물러나더라도 조수진, 김재원이 물러나도 즉각 뭐 다른 사람으로 임명하겠다. 예. 안철수 대표를 임명할 수도 있다. 안철수 대표 측에서 발끈해서 아니 어린애 같은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했는데 그 뭐 저 애가 말 한마디 한 것 같고 뭐 발끈해 그냥 개무시해보면 되지. 지금 너무 좀 예민한 상황이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니, 안철수 후보를 거론하는 건 예의가 정말 아니었죠.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요. 자기는 지금 이 절대 물러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판인데 지금 여러 가지 안철수 후보가 거론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단일화와 네. 관련해서. 네. 그래서 이래 끌어당기면 안철수 후보한테 참 그열레가 되는 거죠. 그다음 제가 계속 아니 뭐 이준석이가 이게 철이 없으니까 그게 결례인지 뭔지 이런 거 잘 모르지 않나? 맞습니다. 아니면 일부러 모욕하느라고 조롱하느라고 그랬을 것 같기도 하네. 그게 지금 조롱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는 뭐 이준석은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런데요. 이 부분을 제가 오래전부터 말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인과 이준석 부분. 네. 이게 지금 법적 지위가 좀 다릅니다. 김종인은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선택해서 와 있는 사람이고 이건 윤석열 후보가 불신임을 하면 오늘 밤에라도 그만둬야 되는 사람입니다. 네. 근데 이준석 후보는 당대표에서 사실은 지금 끌어내려야 된다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고 네. 무책임하다라는 부분은 나왔는데 네. 이준석의 스타일상 오늘 이준석이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손학규에게 자기가 배운 게 뭐냐. 뭘 배웠습니까? 말 다. 그 손학규 때 그 어떤 얘기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좀 잘 모르실 테니까. 저도 그 자세하게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손학규나 그 바른미래당이 큰 정치적으로 중요한 포지션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예. 네. 그게 원래는 유승민이하고 안철수가 바른정당과 바른미래당을 합쳐서 바른미래당을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안철수가 그리고서는 뭐 독일인가 어디를 갑니다. 뭐 여러 가지 또 사건에 대한 책임, 네. 그 무슨 저기 뭐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가면서 어부지리로 손학규가 이제 대표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손학규는 안철수 쪽을 대표하는 거죠. 그렇죠. 그 이제 유승민이 쪽에서 유승민이가 직접 뭐 나가지는 않고 그 이준석이를 지명직 최고위원인가로 뭐 해서 올려요. 지명직인지 뭐 선출된 지명직 같은데 그거 확인해 보세요. 근데 이제 이게 당무를 결정하다 보면 바른정당계와 저쪽 안철수계가 이제 국민의당계와 바른정당계가 어쨌든 협의해야 되잖아요. 이 양쪽 세력이 모인 거니까. 근데 이때 이준석이가 사사건건 이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유승민의 그 사주를 받아서 또 그 유승민과 바른정당계의 입장에서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거예요. 예, 선출된 선출직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손학규 입장에서도 뭐 새까만 그 어린애가 와갖고서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어 하니까 얼마나 짜증 났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압박을 했어요. 하니까 그걸 그냥 하나하나 다 이제 대받아 친 거예요. 요즘 대받아 치듯이 뭐 윤석열 후보가 한마디 하면은 꼭 한두 마디 토를 달면서 하잖아요. 왜?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있잖아. 왜? 응? 그냥 그 좁히지도 못하고 그냥 왜 그런 애들 있잖아. 왜? 그럼 내가 뭐라 그래야 돼? 예? 그렇게 깐죽깐죽대면서 그런 애들 있잖아. 그런 식으로 얘가 버틴 거예요. 그러니까는 손학규가 학을 뗐지. 예? 안철수도 학을 뗐지 그때. 예? 근데 이 친구는 그때 자기가 그거를 내가 그 대단한 자랑거리라고 생각을 하는가 봐. 지금 오늘 얘기한 거 보니까. 당 내에서 네. 갈라치기를 하고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권력 투쟁 형태의 네. 이 권력 투쟁이라고 보기는 좀 몽리를 부리고 하는 이런 것이 정치라고 이해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정치의 본질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당대표인 이준석은 태도가 전혀 다를 것이다. 내일 오후에 다시 자기 입장을 이야기한다라고 했는데 자기 거취 문제는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뭐 당을 새로 만들거나 지금 뭐 탄핵이 추진이 되거나 아니면은 이준석을 당대표에서 그때 이제 손학규 때 보면 이준석이라는 자는 한번 자기가 딱 움켜진 자리는 무슨 수를 써도 안 놓는구나. 이렇게 그런 원숭이, 예? 원숭이가 왜 원숭이 잡는 방법이 그게 있어요. 이게 함정 같은 걸 파놓고 거기에 무슨 맛있는 거를 넣어놔. 그러면 손 쑥 들어가. 그래서 한 움큼 잡거든. 그리고 이걸 빼려고 그러면 안 빠지는 거지. 예? 이렇게는 들어가지만 이렇게는 안 빠질 거 아니야. 그럼 이걸 놓으면 지가 손을 빼고 사는데 절대 안 놓지. 예? 사로잡는 방식. 그래서 사로잡는 거야. 근데 뭐 그런 거 비슷해. 절대 자기가 잡은 자리는 안 놓더라고. 응? 무슨 상황이든 아무리 상황이 험악하고 정말 쪽팔려도 뭐 쪽팔리면 나만 쪽팔리냐, 너는 더 쪽팔리지 마,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이제 나이 어린 친구가 그렇게 버티면 이제 좀 그래도 구력이 있는 정치인들이 아이고 제 갈불 못 갈겠다 막 이러고 또 더러워서 피하지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지는 이기는 거야 그게. 그러니 이 대표 자리를 내놓겠냐고.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제가 문제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윤리위가 당원권 정지 징계를 하면 된다. 징계 사유는 차고 넘친다. 윤리위가 하면 된다. 근데 윤리위를 모르긴 해도 당대표니까 이준석이가 지 사람으로 많이 채워넣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윤리위원들한테 아무리 이준석이가 임명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사리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윤리위의 징계인데 그걸 회피한다면 이준석의 정치적 사망이 곧 오는데 그때 다 같이 한꺼번에 죽을 거다. 잘들 생각해라. 제가 그렇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이미 성상납건에 대해서도 네. 심의하지 않기로 그러니까. 결정을 했으니까 네. 윤리위로서는 현실적으로 부담스럽죠. 우리 그러니까. 뭐 정치 관례상 보면요. 그래서 최고위원 해체 윤리위 이걸 통해서 현실적으로 지금 가능하지 않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이제 오늘 현역 의원들이 전원이 이제 이 결의를 한 것은 백의종군 결의를 하고 네. 이 모든 권한은 이제 후보에게 있다. 이 말은 이겁니다. 그렇지. 이준석 대표에게. 네. 마지막으로 이제 뭐 호소라고 해야 되나요? 압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한 거죠. 이걸 넘어서서 이준석 대표가 버티면 이 지금 2개월 남은 상황에서 당 대표와 더 이상 갈등이 대선 후보에게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부분이 부담으로 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결국 안 와야 되는데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요. 그러고 그러면 그 순간 이제 윤석열의 리더십은 상당히 큰 상처를 받게 돼요. 근데 이게 지금 고민. 이거 하나도 해결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밤에 윤석열 후보가 저도 그 방송을 했는데 김종인과 이준석을 놓고 김종인 위원장이 연기 이야기까지를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제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 김종인이 시키는 대로 연기할 거냐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봐요? 물론 뜻은 이제 말 실수를 아니, 줄이자에 이건 있습니다. 망언이야, 진위는. 망언. 네, 근데 이제 표현이 이건 망언이에요. 김종인 위원장이 말을 독하게 하죠. 언제나.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 선대위에 합류하고는 말을 처음으로 독하게 하는 것 이거 같아요. 있잖아요. 네. 이게 그냥 말 표현의 문제가 아니에요. 보세요. 후보는 우리가 시키는 대로 연기만 잘하면 돼. 그럼 이 얘기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후보는 네가 별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뒤에 언더지도부가 있어. 지도부가 시키는 대로 해. 이게 이 주사파들의 운동 방식이에요. 좌파들의 운동 방식이라니까. 언더의 지도부는 다 따로 있어요. 드러나면은 자기들이 그 조직 손실이 있으니까 다 밑으로 가 있고 위로 총학생회장이다 전대의장이다 하는 건 위에 띄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들은 감옥 갈 용도로 쓰는 거야. 응? 그러니까 뒤에서 그
조직하고 조정하는 진짜 지도부는 따로 있는 거야. 사고방식 자체가 그래.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연기 잘하면 국민 속에서 표를 얻을 수 있다는 거거든. 그럼 국민을 진짜 개돼지로 보는 거지. 예?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가 나와서 연기만 해도 그걸 국민들이 표를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이 좌파들의 대중관이에요. 선전선동 잘하면 대중 조직할 수 있고 대중의 지지를 조직할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냥 독하게 한 말이 아니고 그것도 윤석열 후보한테 독하게 한 말이 아니고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좌파적 발상이 아니면 이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건 자유우파 진영에서는 하라고 해도 못해. 왜냐하면 철학이 다르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좌파의 본색이 드러난 망언이다. 그렇게 제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마디만으로도 김정희는 정치판에서 퇴출돼야 된다. 그렇게 저 생각하는 거예요. 윤석열 후보가 이번 이 선대위 개편도 김종인 위원장과는 사실은 일정 부분 협의가 된 거거든요. 네. 김종인 위원장은 지금 재신임을 받은 거거든요. 오늘 그건 모르는 거지. 2시간 소동을 겪었는데도 윤석열 후보 측에 메시지가 없었던 걸로 봐서는 네. 물론 이제 아니 그건 나는 윤석열 후보가 진짜 깊이 고민할 거라고 보고. 그래서 예. 네, 저는 많은 논란들이 있는데 김종인 위원장 부분도 여기서 정리를 하려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연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네. 지금 자신이 이야기하고 윤석열 후보에게 요구한 것을 윤석열 후보가 받아들이지 않는 게 몇 번 있었어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네. 그런 일이 있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후보는 앞으로도 대선 후보로서 내가 판단해보고 아닌 거는 아닌 것이다라고 된다면 김종인 위원장하고 같이 갈 수는 없는 겁니다. 네. 또 논란이 일어납니다. 네.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 이준석 대표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이건 당 대표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이게 철학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타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김종인이 시키는 대로 그냥 연기나 하는 사람으로 전락할지 아니면 내가 나야. 그리고 국민들은 나를 지지했어. 라고 자신의 스타일을 가지고 갈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또 김종인 위원장의 이 말은 앞으로는 자기가 확실하게 장악하고 가겠다라는 의사표시예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더 분쟁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윤석열 후보가 이 두 사람, 특히 당대표가 있으니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윤석열 후보로서는 지금 당장 대안이 뭘까라는 게 고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선대위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2, 3일 전부터 이게 다들 위기의식을 느꼈으니까 그럼 뭐 거기까지는 문제의식에 공감이 있을 수 있어요. 연기나 잘하면 돼라고 하는 거는 오늘 나온 발언이거든. 나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깊이 생각할 거라고 봅니다. 이 말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진짜 내가 김종인이가 시키는 대로 연기를 해야 돼? 그리고 김종인이가 시키는 대로 그냥 메시지 받아가지고서 그거나 발표하고 다녀야 돼? 그리고 그렇게 하면 진짜 이길 수는 있어? 국민들이 그러면은 그 정도 하면은 국민들이 표를 주는 국민이야?에 대한 나름의 아주 근원적인 어떤 철학적 질문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어제까지는 이런 말이 안 나왔으니까 뭐 그냥 그냥 다 함께 라는 스탠스였다 하더라도 오늘 상황은 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이 김종인의 저 말은요 이미 뱉었기 때문에 저거를 윤석열 후보가 받아들이는 순간 완전히 김종인 꼭두각시로 규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라고 되냐면 아니 시키는 대로 연기나 하는 사람하고 무슨 토론이야 이렇게 된다니까. 이미 좌파들이 벌써 지금 민주당에서 그렇게 공격을 시작했잖아요.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망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예컨대 김종인이가 100가지를 잘 해왔다 하더라도 이 말 한마디 때문에라도 책임지고 물러가야 될 상황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저는 윤석열 후보가 오늘 밤 고민을 좀 제대로 해라.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윤석열 후보의 고민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윤석열 후보는 사실은 현재의 이 멤버들 선대위를 굳이 건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 왔어요. 네. 근데 계속해서 김종인, 이준석은 계속 이걸 해체 정도의 개선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도 윤석열 후보가 가로막아 온 것이죠, 지금.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걸 바꾼다라고 했을 때 만약 김종인 위원장이 아니라면 윤석열 후보가 어떤 체제를 현재 선대위 체제에서 다 재신임을 하면서 말이죠. 어떤 체제를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은 현재까지는 윤석열 후보 입을 통해서나 누구에게 통해서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게 그런 거예요. 그동안 이제 뭐 자꾸 우리가 그 선대위가 분란이 있었다 그러는데 분란은 딱 두 사람 때문에 있었어. 김종인이하고 이준석이 때문에 있었어. 둘이만 날리면 돼. 그러면 둘이를 날리면 그 다음에 선대위에서 제일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김병준 상임위원장이에요. 네. 김병준 상임위원장과 함께 하면 돼요. 그게 원래 윤석열 후보의 안이기도 했어요. 있었죠. 야내 하나. 그럼요. 뭐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예. 그리고 후보의 보좌 기능 좀 강화하고 뭐 기왕에 지금 전부 다 사의를 표했으니까 차제에 그동안 조금 이 텐션, 긴장이 조금 이완된 부분을 다시 추스리기 위해서 뭐 사의 표한 사람 다시 불러다가 재신임하는 것도 텐션을 올리는 좋은 방법이거든. 그런 방식으로 하면 돼요. 하나 수습에 하나 어려울 거 없어요. 김종인과 이준석이만 날린다고 생각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한번 그 정말 비온 뒤에 땅 굳듯이 제대로 한번 이제 뛰어보자. 뭐 이렇게 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건 지난 2달을 지켜보면서 김종인 위원장과 손을 놓을 기회가 적어도 2-3번은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손 놓기에는 좀 너무 일렀죠. 그걸 제가 지켜보면서 윤석열 후보가 머릿속에는 이 김종인, 이준석은 모르겠지만 김종인을 이걸 완전히 배제한다. 그 이후에 김종인 위원장에게 모든 힘을 실어주고 난 다음에요. 그러니까 한 2주일 전쯤에. 그 이후에도 또 김종인 위원장의 말을 안 들어요. 얘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가 먼저 치고 나가는데 뒤에서 김종인이가 혼잣말로 자꾸 딴소리를 한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 거예요. 어쨌든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윤석열 후보가 사실은 너무 또 성급하게 할 필요 없다. 이왕 이래 됐는데 뭐 새해부터 다 내려놓은 것 아닙니까? 좀 시간을 가지더라도 심사숙고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리한다면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 그렇지. 갈등 없, 자기 대안을 내놓아야 되고 정리하지 않는다면 의견 대립이 또 발생하면 이건 다 망하는 길이다. 그래요. 부분입니다. 자, 저는 그 윤석열 후보의 선택이 결국 유일한 그 변수다. 뭐 무슨 김종인이가 뭐라고 설레발을 치든 뭐 이준석이가 뭐라고 뭐 페인트를 치든 그거 아무 소용없는 일이다. 윤석열 후보가 결정하면 그렇게 되는 거다 이게. 그렇죠. 그리고 뭐 정말 정 안 되면 그냥 대표 내버려 두고 그냥 혼자 가면 된다 따로. 지금 그렇게 그리고 그걸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된다. 이제 이준석이는 대표직에서 물러나지 않겠다고 하도 고집 부려서 그냥 두지만 우리 선거운동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다. 이러고 선언하고 가면 된다. 그거 어떡하겠어? 뭐 그렇게까지 표현을 해야 되는지 아니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언론에게도 얘기를 해야지. 그 선거와 관계없는 사람이니까 그거 자꾸 부르지 마라. 당신들 이준석이 어린애 불러가지고서 재미 좀 보는 것 같은데 지금 나라의 미래를 걱정해야 될 언론이 지금 뭐 하는 짓들이냐 한마디 해야지. 그렇잖아요? 지금 언론들이 이준석이 부르는 게 무슨 뭐 대단한 뉴스 만들려고 부릅니까? 아니잖아요. 재미삼아 불러서 거기서 뭔가 자극적인 말 한두 마디 나오면 그거 가지고서 뭐 장사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언론들 수준도 천박하게 이럴 데가 없지. 또 친여권 언론도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거는 이제 그야말로 불감청위원정 뭐 고소한 상태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공개적으로 선을 긋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안철수가 지금
그 지지율이 어쨌든 뭐 사실은 이게 안철수 지지율도 뭐 그렇게 뭐 대단히 뭐 갑작스럽게 왕창 오른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 몇 번의 조사를 통해서 5에서 7, 7에서 9 뭐 이 정도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대로 진입을 했는데 두 자릿수.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더 좀 버틸 힘이 생겼다고 봐야 되겠죠. 어떻게 보세요? 일주일 만에 2배가 오른 거니까 많이 오른 거죠. 대단히 많이 오른 거고. 네. 그다음 안철수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특히 청년층 지지율 일부가 안철수 후보로 옮겨간 것은 뭐 조사 결과 드러나고 있고요. 예. 그다음 안철수 후보가 보수 지지층에게 이렇게 어필을 많이 해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예. 민주당과 정확하게 선을 긋는 모습도 보여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후보가 10% 이상을 치고 나갈 저력이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들 회의적이죠. 윤석열 후보의 30%의 그건 이제 정권 교체에 그게 모여 있었던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윤석열 후보도 한번 소통해 봐야겠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조심스럽고 네. 안철수 후보도 단일화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 것이 저는 두 사람이 지금 단일화 얘기를 하는 것이 이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 정확하게 계산이 안 나온다고 봅니다. 이 안철수 후보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제 그 댓글에도 그런 부분 말씀을 하세요. 안철수 후보를 사실은 지지를 하기가 힘들었는데 단일화를 한다면 야 이제 마음 놓고 좀 지지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고요. 네, 예.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설 연휴를 전후해서 이제 두 사람의 얘기가 나오게 될 텐데 그때까지 안철수 후보가 버텨낼 그 치고 올라갈 저력이 있을까?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는 뭐 자신 혼자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다 뭐 거의 그대로 있고요. 자기가 다시 치고 올라 반등을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이 안철수 후보도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뭐 누구보다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어느 시점까지는 자신의 지지율을 최대한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죠. 그리고 지금 또 탄력을 받은 상태니까 지금 단일화합시다 그러면은 뭐 어떤 면에서 씨알도 안 맥힐 수 있죠. 그런데 그 지난번에 김병준 위원장이 좀 이렇게 조심스럽지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예 지지율이 뭐 5%대에서 답보 상태에 있을 때는 단일화 얘기를 하는 거가 참 힘들었다. 왜냐하면 그냥 당신 포기하라는 얘기랑 똑같이 그쪽에서 듣게 되니까. 실제 했지 않습니까? 예. 김종인 위원장이. 아니 뭐 김종인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도 그래서 지금은 때가 아니다. 조금 더 기다린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지지율이 좀 오르면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도 이거 단일화해서 내가 단일 후보가 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단일화 얘기를 하기가 서로가 편해진다. 그리고 누가 돼도 시너지가 크게 생기지 않겠냐. 그래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오르는 거가 단일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 나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김병준 위원장의 얘기가 그래요. 저는 그런 측면이 한편으로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은 선의의 경쟁이 벌어지면 양쪽 다 지지율을 조금씩이라도 더 올리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예, 지지율을 올리려면은 지금까지 했던 것과는 조금 더 다르게 뭐 중도표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포섭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는 그냥 당연히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던 뭐 태극기 세력한테도 조금 더 적극적인 손짓을 한다든지 뭐 이를테면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다 확장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자기가 중도니까 중도 입장에서 하다못해 이낙연 지지자들이라도 더 데리고 오려고 할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후보 단일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진짜 누가 후보가 될지 모를 때 후보 단일화가 되는 거거든. 다 가능성이 있을 때. 당연하죠. 그렇잖아요. 그게 정몽준 노무현 가장 높고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때 진짜 누가 될지 모른다 또는 어떤 면에서는 정몽준이가 더 가능성이 있다.
여론조사상으로는 그러면서 단일화가 된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경우를 빼놓으면 예, 그런 단일화,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말고 단일화를 했다면 DJP 단일화죠. 그렇죠. 그거는 그야말로 정치적 타협을 통한 단일화예요. 그냥 김대중과 김종필 두 사람이 통 크게 야 국무총리 네가 해. 나 대통령하고 너 국무총리 해. 경제부처 장관 5개 줄게. 이렇게 딱 정말 연합정부 공동정부 구성을 해서 한 거예요. 이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다고 좀 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가능성의 경우에도 김대중의 경우에 김종필에 손잡지 않으면은 아예 승부가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절박했던 거거든. 절반을 주는 게 낫지 하나 다 잃는 것보다. 그런 절박한 심정에 김대중을 움직이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라면 윤석열 후보도 안철수 후보도 독자적으로는 이기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식으로 계산이 나올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이제 그럴 경우에 오히려 단일화 분위기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이게 이제 김병준 위원장이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오르는 것을 무작정 그 나쁘게만 볼 일은 아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10% 언저리 가는 것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가능성까지 있어서 좋다. 네. 그런데 10% 이상을 훌쩍 넘어서게 된다는 건 윤석열 후보가 무너진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완전히. 뭐 완전히는 아니겠지만 예. 상당 부분 무너진다라는 것인데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겠느냐. 저는 그건 그렇게 안 봅니다. 또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가 그렇게까지 치고 올라갈 저력이 있겠느냐라는 부분을 보고요. 또 저는 그렇게 해서 정말 단일화를 위한 경선이 붙을 경우에 그거 되게 위험한 상황이 아니겠느냐라는 부분을 생각해 봅니다. 이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실망을 해서 만약에 표가 좀 빠져서 뭐 그게 뭐 주로 2030이라고들 뭐 분석합니다만 꼭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빠져서 이 표가 안철수 후보한테 지금 가서 안철수 후보가 좀 올랐다 이렇게들 분석하던데 예, 그게 사실이다 치고요. 그러면 더 빠질 표가 있냐 그런 식으로 전 그거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지금 표는 사실은 굉장히 단단한 표다. 그렇게 저는 느껴져요. 그야말로 정권 교체라는 이 열망 하나로 똘똘 뭉쳐있는 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는 있는데 그거는 윤석열 후보에서 표가 더 빠져서가 아니고 지금까지는 이제 윤석열 후보에게 그냥 조금 느슨하게 호감을 가졌던 사람들이 일부 빠졌다고 하면은 더 빠질 표는 없다고 봅니다. 반면에 안철수 후보는 이거 말고도 중도층에서 표를 더 갖고 올 수 있어요. 조금은 뭐 한 5% 전후는. 송영길 대표가 제일 걱정하는 게 그 부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안철수가 15로 올라가고 윤석열은 30에서 35를 유지하고 이런 구도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재명에는 35 정도에 고정돼 있고 그 얼마든지 그게 산술적으로도 가능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더라도 뭐 윤석열 후보가 무너진다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단일화를 하면 결국은 여론조사 방식으로 단일화할 건데 제가 아까 그 촌철살인에서 설명드린 대로 그렇게 단일화 붙으면 좌파들 역선택만 기술적으로 배제하면 윤석열 후보가 안정적으로 우위를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은 뭐 나중에 그때 가서 막상 하자 그러면 또 달라지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오르는 거가 윤석열 후보 지지자들 입장에서 막 심각한 위기라든지 큰일 났다라든지 이렇게 볼 상황은 아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보면 뭐 이건 나쁘지 않다. 네? 이 표가 윤석열 후보한테 빠진 표가 이재명이한테 가버렸다면 심각하지만 그런 상황은 아니다 지금.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전체적으로 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 윤석열 후보가 뭐 대단한 일을 했지 않습니까? 네. 정치 6개월 됐습니다. 네. 대단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지난 2개월 동안
솔직하게 인정해야 될 부분은 윤석열 후보가 조금 비슷한 패턴의 실수를 되풀이를 했어요. 이 말 실수도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새해는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이젠 시간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네. 이 부분에서 우려와 걱정들이 나오는 거죠. 이제 안철수 후보의 문제도 이렇게 잘못 꼬이는 게 아니냐라는 부분들이고, 윤석열 후보가 조금 전에 다시 또 이분 선대위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더라고요. 직접적으로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선대위 부분은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이다라고 했는데 네. 정말 뭐 누가 봐도 나올 그 비슷한 패턴의 윤석열 후보가 보여줬던 그 패턴의 실수만은 되풀이되지 않는다면 뭐 크게 말씀하신 대로 걱정하실 것은 아니다 이렇게 네. 보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우리 송원재 국장도 말씀하셨지만 이 상황이 위기인 것은 사실인데 진짜 위기는 위기인 줄 모를 때 아니에요. 그 지금 윤석열 후보가 위기라고 인식을 했거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을 얼마나 올바른 정치 노선에 입각해서 세울 거냐는 거는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되지만 일단 위기라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너무 쫄 거 없다. 너무 쫄 거 없다. 지난주에 말씀하신 발등에 불 떨어져서 뛰는 사람, 예. 불 떨어졌는데도 안 뛰는 사람 천지인데. 그러니까 너무 쫄 거 없다. 너무 위축되지 말자. 그럼요. 예. 그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자,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한 말씀 하실래요? 정말 많이 걱정들 하시고, 저도 최근 들어서 가장 제 댓글을 통해서 많이 받는 비판이 김종인, 이준석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비판을 가장 많이 받았어요. 저는 계속해서 이 김종인은 윤석열 후보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에게 맡기자. 이준석은 당대표로 걸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고 정리를 하자. 이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흡족하시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정말 이번 계기에는, 이번 기회로는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이준석 부분을 정리하고 가야 된다.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한 달, 그러니까 이번 달 말 설 연휴 전에 반등에 완전히 성공을 해서 자리를 잡아야 되지, 그 넘어가면 지난 그 대선 경우를 봐도 굉장히 위험해진다, 이런 부분입니다. 시간은 한 달 안에 정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래요. 예, 고맙습니다. 예, 윤석열답게 초심으로 돌아가서 윤석열답게 정치판에서는 백투 베이직이라는 말을 가끔 씁니다. 정말 위기가 왔을 때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자.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자. 윤석열답게를 회복하자. 이 방향으로 윤석열 후보가 좀 실전적 결단을 통해서 위기를 돌파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자, 월요일 저녁에 보내드린 이 송원재 국장과 함께한 시시비비 마무리하면서 오늘 저녁 방송도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나경원 대표와의 특별대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